하이하이, 저는 완전 북쪽에 있는 나라 노르웨이에서 온 플로라라고 해요. 오늘 제 조상인 바이킹들이 믿었던 신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여러분에게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또 오빠에게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번에 북유럽 신화에 대해 영상 만드는 이유가, 저는 바로 다음 주 노르웨이로 떠나요. 이번에 상민 오빠 없이 아쉽게 떠나도 안돼. 괜찮아. 뭐 시합했으니까. 우리 상민 오빠가 독일에 시합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저는 방학 동안 노르웨이 가는데 상민 오빠 아쉽게도 못 가지만, 저는 이번에 진짜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계획돼 있어요. 나도 궁금해. 북유럽 신화에 따라서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불과 얼음만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음 만나는 순간에 기능가갑이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녹아내리는 눈 때문에 생긴 김 속에서 첫째 거인 이밀 태어났고, 그리고도 엄청 커다란 서도 같이 태어났어요. 그 서는 바로 알듬라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 이밀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인이라서 혼자 아기 낳을 수 있었어요. 이밀 낳는 아기들이 거인들이 됐어요. 보통 북유럽 신화에서 생각하면 신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인들이 약간 친이랑 적이었어요. 항상 서로 싸우는 사이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커다란 서 아우둠라가 계속 얼음을 헐다 먹었어요. 그리고 헐다 먹으면서 갑자기 그 얼음에서 불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불은 바로 신들의 조상이었어요. 제가 커인이라고 신들이 부르지만 북유럽어로 요튼 그리고 에실이라고 해요. 불은 세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밀리, 웨 그리고 오딘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오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오딘과 형제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었어요. 너무 심심해서 그런지 이제 첫째 거인 이밀 죽여야 된다고 마음 먹었더라고요. 오딘이랑 형제들이 이밀하고 이밀의 피랑 사루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세계의 되게 잔인한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당시 시대랑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북유럽 신화에 보통 이제 잘 아는 게 토르, 오딘 이 정도인데, 자기가 지금 로라가 지금 말한 거는 그 전의 세대인 거네. 세상인 맞아 거네. 맞아. 이제 이거 세상의 시작이고, 밀리, 베랑 오딘 형제이지만 뭐 밀리랑 베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 그런 거 같아. 그 신화에서 엄청 커다란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오딘은 전쟁의 신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막 강력하고 힘이 세고 싸우는 거 잘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오딘은 마법의 신이었기도 했고 지혜의 신이었어요. 자기가 지혜 얻고 싶은 그 욕심이 굉장히 컸었고, 그거를 위해 희생 엄청 많이 한 신이에요. 좀 신기한 컨셉인 것 같아요. 보통 신이면은 그냥 이제 엄청 커다란 힘 있고 태어나는데, 북유럽 신화에서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되게 사람 같은 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노력형이네. 맞아. 그리고 직접 신들도 죽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완전 힘이 강력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딘의 경우는, 보통 오딘의 사진 보면 눈알이 하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북유럽 신화에서 세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우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우물에 들어가는 물 마시면은 지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딘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눈알 하나 희생하고 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오딘은 지혜만 얻고 싶은 거 아니고 세상의 비밀들 알고 싶어서 이그드라실이라는 세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9일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그냥 매달린 거 아니고 자기 옆구리를 찔려서 반 죽은 상태, 반 살아있는 상태로 저렇게 9일 동안 매달려야 세상의 비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오딘은 그거 하고 나서 세상의 비밀만 알게 된 거 아니고 오늘도 밝혀졌어요. 뭐냐면 지금 제 목걸이 있는 이거예요. 그러면 약간 한글 같은 건데, 이제 알파벳이죠.
하지만 북유럽 신화에서 알파벳은 그냥 이제 글자는 아니었고 이걸로 마법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딘은 마법의 신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오딘이 매달려 있었던 나무가 이그드라실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는 그냥 나무 아니고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가 그 나무 엄청 커다랐어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생각하면 그거는 미드갈, 오스걸 그리고 üt걸이라고 해요. 뭔가 중간 위아래 이런 느낌인가? 맞아. 독일어랑 비슷하네. 독일어랑도 비슷하고 영어로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러네. 같은 언어 베이스라서 맞네. 그런 것 같아. 미드갈은 이제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중간에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오아스갈 이제 신들이 살고 있었던 약간 위에 있는 세계 윗세상 같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는 비프로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신들이 사람 세상에 가고 싶었을 때 비프로스트 타고 이제 그 사람 세계로 건널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세계는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으로 이야기했던 커인들의 세계예요. 그거는 üt걸이라고 하는데 üt이라는 게 바퀴라는 뜻이에요. 거인들이 좀 바깥쪽에 살고 있었나 봐요. 오딘은 오스걸 다른 신들과 함께 살았는데 오딘은 아내도 있었어요. 그 아내는 프리그라는 여신인데 프리그는 되게 중요한 신이라면서도 프리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오딘처럼 세상의 비밀 똑같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 달리 조용하고 이제 그 사실 알고 있다는 거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요. 프리그가 오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누구인지 알아? 토르는 아니야. 왜냐면 오딘도 다른 신들처럼 엄청 충실한 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우스 같은 포지션인가? 맞아 좀 애기 많이 낳고 다녔죠. 프리그랑 오딘의 아들은 발들이라고 하는데 발들 우리 좀 이해할 수 있는 컨셉으로 설명한다면 발들은 공부 잘해서 의대 다닌 아들이야. 엄친하네. 근데 그것만 아니고 서울대 의대 다니면서 장학금까지도 받았고. 엘리트네. 완전 그 이제 공부 옆에는 계속 모델 활동하고 있어. 왜냐면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모델 활동하면서 모든 돈은 엄마에게만 줘. 효자인데 빨들은 이 세상의 첫째 국민남이었어요. 신들이 곳을 보고 이제 말들 꽃처럼 생겼다고 하지 않았고 꽃이 엄청 하얗고 예쁘면은 그 꽃이 발들 속눈썹이랑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모든 천재들이 발들 엄청 사랑했어요. 꽃부터 신들까지 다 발들 엄청 사랑해서 다른 신들과 다르게 발들은 죽을 수도 없었고 다칠 수도 없었어요. 발들에게 칼이 던져도 그 칼에 들어가는 메탈이 발들 너무 사랑하고 존중해서 발들 다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예 막 길 이렇게 피하고 다녔어요. 영화였으면은 이거 좀 너무 완벽한데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발들 형제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는 발들과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톨이었어요. 발들은 신들 중에 가장 말도 잘하고 엄청 지혜롭고 착했어요. 근데 그 반대에 토르는 가장 힘이 센 신이었어요. 토르는 항상 거인들이랑 싸우고 다녔고 똑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힘캐네. 힘만 쓴 좀 캐릭터. 완전 게임에서 나오면은 그냥 이제 힘만 좋고 약간 머리 좀 안 좋은 스타일? 지능은 낮은. 맞아 약간 그 저기 어디지? 그 어벤져스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맞는 것 같아. 거기 성격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토르는 전등과 번개의 힘 가지고 있었어요. 토르의 성격은 매우 급하고 항상 커다란 망치 들고 다녔는데 그 망치는 멸닐이라고 해요. 멸닐은 토르 원하는 만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한번 던지면은 무조건 목표를 잡고 그리고 항상 토르 손으로 돌아와요. 부메랑 같네.
다른 신들이 이제 어스칼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토르는 항상 코인들이랑 싸우고 다녔어요. 가디언이네. 완전 수호자. 가디언. 맞아. 제가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토르가 웨딩드레스 입었던 그 이야기예요. 상상이 안 되지? 왜? 결혼해? 토르는 번개의 가장 남성적인 신이잖아요. 토르는 자기의 망치 너무 사랑해서 항상 잘 때도 그냥 옆에 두고 잤는데 멸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산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군대를 전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한밤을 코 고르면서 그 꿀잠 자는 동안 다음 아침에 깼었을 때 갑자기 멸닐 없었던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래서 이제 건물 전체가 이렇게 그 흔들릴 만큼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 로키 듣고 톨에게 왔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잠깐, 로키는 톨의 동생이지. 아니야. 마블 영화에서 로키는 톨의 동생이지만 그거는 그 진짜 신화에서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로는 그냥 아예 완전 다른 존재. 아 그래? 로키는 오히려 코인들 족이라서 톨이랑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로키는 어떤 신이냐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위트 있고 근데 약간 배신을 많이 하는 신이에요. 신들의 문제 많이 만들지만 또 그 문제들이 다시 해결해주는 역할도 많이 하는 신이에요. 로키 때문에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요. 로키도 막상 한번 톨의 안에 머리를 훔치는 이야기도 그냥 머리카락을 훔쳤어. 머리 말고 머리카락. 머리 말고 머리카락. 로키는 좀 신기한 힘이 있어요. 이제 그 자기 스스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힘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도 장난도 심각하게 많이 해요. 어쨌든 로키는 톨한테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니 토르는 멸닐 없어졌다고 해요. 이거 되게 큰일 나요. 왜냐면 멸닐 있어야 토르는 어스컬 시킬 수 있고 없으면은 거인들이 바로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로키는 혼자서 한번 알아보러 간다고 이야기해요. 로키는 거인들의 세계 가서 거기 거인들의 왕 트림 찾는데 트림에게 물어봐요. 혹시 멸닐 본 적이 없냐? 지금 톨의 망치 멸닐 없어졌는데 이제 신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트림 그냥 바로 솔직히 자백을 해. 내가 훔쳤다. 내가 훔쳤고 톨을 절대 못 찾는 곳에서 숨겼는데 만약에 프레야랑 결혼하게 해주면 난 톨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프레야는 매우 중요한 여신이에요. 프레야는 바로 전쟁, 사랑, 죽음,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아마도 발할 아니면 발할라 알 것 같은데 발할라는 전쟁에서 죽은 천사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매일 오딘과 함께 싸우는 훈련하면서도 밤에 다시 모든 상처랑 그런 것들이 다시 괜찮아지고 오딘과 함께 멸이라는 거 마셔요. 멸은 뭐야? 멸 약간 그 당시에 많이 마셨던 와인 같은 거? 바이킹들의 소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딘과 함께 항상 매일 밤 소주 마시고 낮에는 항상 싸우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전쟁에서 죽은 천사들 중에 50%만 오딘의 발할락하고 50%는 프레야한테 가는데 프레야는 오딘 전에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신기하지? 프레야한테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 오딘한테 가는 거네. 어쨌든 프레야는 그만큼 중요한 여신이에요. 이제 오딘처럼 50%의 전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신이에요. 스토리에 다시 돌아온다면 톨의 망치를 도난을 당했고 그 망치를 훔친 거인은 프레야랑 결혼만 해야 망치를 돌려준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알고 나서 로키는 그 사실 바로 톨에게 이야기하고 둘은 이제 프레야한테 가서 이거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해요. 프레야가 사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는데 프레야가 이거 듣고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왜 이제 코인이랑 결혼해야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프레야는 절대 결혼 안 해준다고 하고 이제 로키랑 톨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신들은 프레야가 안 되면은 토르도 좀 이쁜 금발머리도 있고 만약에 베일도 쓰고 그러면은 코인이 모를 수도 있다. 토르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가는 거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르는 이거 듣고 그냥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냥 완전 반대하지. 남성적인 신이니까 막 웨딩드레스 입고 어떤 거인이랑 결혼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토르는 되게 빠르게 로키한테 설득당해요. 로키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로키 말을 너무 잘하고 토르는 이제 좀 뇌가 느리니까 로키 조금만 설득하니까 그래야겠다고 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웨일 쓰고 자기 이쁜 머리에 꽃을 많이 붙이고 바로 로키랑 같이 거인들의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로키도 하녀우로 변신하고 토르랑 같이 떠나요. 프레야가 오는 소식 들은 트림은 바로 커다란 파티가 준비해요. 저녁에 되고 모두가 같이 식탁에 앉는데 하지만 거기서 신부가 음식 먹기 시작해요. 신부인 토르가 소 한 마리 먼저 먹고 그거 뒤에 연어 8마리 먹고 연어 먹네. 노르웨이라서. 연어 먹고 그리고 이제 커다란 그 면 들어가는 통이도 한 3가지 마셔요. 이거 보는 거인이 엄청 놀라면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신부 인생 처음 본대. 다행히 로케가 엄청 똑똑하니까 바로 빠르게 대답해요. 우리 이쁜 신부 프레야가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너무 떨리고 이 결혼식 너무 기대해서 거인인 트림 이거 듣고 너무 행복해해서 우리 귀여운 신부 날 많이 사랑하구나 생각했죠. 너무 감동받으니까 바로 자기의 신부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이제 뽀뽀하려고 그 웨일 이제 올리고 엄청 놀란 거야. 거기서 엄청 무서운 눈이 엄청 째려보면서 이제 그 트림 죽이는 눈빛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바로 웨일 다시 닫고 이런 센 눈빛 있는 신부가 처음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로키는 우리 이쁜 프레야가 오늘만 너무 기다렸으니까 8일 동안 아예 잠 하나도 못 자서 조금 피곤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지. 나 때문에 긴장 많이 했구나 생각하고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빨리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제 신부의 무릎 위에 멸릿 이제 선물으로 얹는 순간이 토르는 이제 웨일 빼고 다 죽어버렸지. 거기 있는 모든 코인들이 죽어버리고 멸리르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는데 되게 옛날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는 게 되게 너무 웃겨서 어릴 때부터도 이 이야기 너무 상상하게 기억났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화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진지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치, 신들인데 이런 좀 코믹한 내용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때 로키가 토르의 와이프의 머리카락을 훔쳤던 이야기도 있고 토르 낚시 여행으로 떠났던 이야기도 있어요. 낚시 연어 잡으러 갔어? 커다란 연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 듣고 싶으면 다음에도 한번 해드릴게요. 로키랑 발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미 너무 오래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잠깐, 나 궁금한 거 한 게 있어. 그 어벤져스, 나는 이제 어벤져스를 어릴 때 좀 많이 봤었거든. 특히나 이제 거기에 그 토르 얘기를 되게 좀 재밌게 봤어. 근데 어떤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는데 토르의 누나였나? 약간 좀 헬가가 아니라 헬가 우리 할머니. 헬인가 헬란가 뭐 헬은 여신인데 마블 영화들에서 토르랑 로키랑 헬 이제 다 형제처럼 나오잖아. 토르가 형이고 근데 직접 신화에서 토르는 신이고 토르는 에아실이라는 그런 쪽이고 그 로키는 오히려 요즘 코인 쪽이라서 아예 서로랑 다른 쪽이야. 종족이 다르구나. 반거인 반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북유럽 신화에 이런 이야기들도 진짜 많은데 노르웨이에서 민속설화도 진짜 그 북유럽 신화만큼은 약간 흥미롭고 좀 약간 환상적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트롤이랑 니세 같은 것도 얘기해주면 재밌겠다. 그치. 오히려 저는 노르웨이 사람으로서 뭐 북유럽 신화 너무 옛날 일이니까 좀 역사가 수업에서 막 배우고 듣긴 듣는데 진짜 할머니랑
이제 약간 어르신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민속 설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진짜 문화에 엄청 커다란 영향이 있고 노르웨이 자연에서 가보면 그 설화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직접 느끼는 느낌이에요. 진짜 좀 한번 이야기 듣고 자연에 가면 와 진짜 같다고 느껴.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오로라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엄청 많고 산이 많으니까 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런 트롤에 대한 얘기 그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아. 노르웨이 특히 약간 오로라 보러 갈 때 이제 입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오로라 날 훔쳐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오 재밌겠다.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도 궁금해. 오빠도 영상으로 봐.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드브라. 북유럽 얘기 재밌다. 아 진짜? 난 신화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무 오타쿠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얘기 듣는데 재밌는 것 같아. 몰랐던 사실들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도 막 전문가는 아닌데 어릴 때부터 이런 것도 수업에도 배웠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좀 기억이 나.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특히나 한국인들한테는 좀 새로운 부분이 많으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다. 그 한국 그 신화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 그러게.